네, 전력전자 연구실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있는 회사 그 회사에서 개발하는 변압기들 수출입 하다 보니까 이 수출입하는 제품이 변압기잖아요. 그래서 이 변압기를 알고 싶어 하시는 관세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과임에도 불구하시고 변압기가 뭔지, 충전기가 뭔지, 그러니까 OBC가 뭔지, LDC가 뭔지, 어떤 동작을 하는지 거의 한 3시간을 토론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뵙고 나서 요새는 전기전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적인 이유로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그때로 며칠 전이지만 이런 질문을 할 거라 생각을 안 했죠. 변압기가 어떻게 동작해요? 이거를 누가 기대하냐고. 관세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나한테 변압기 어떻게 동작하냐고 물어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진짜 놀라기도 놀랬지만 설명하느라 좀 힘들었는데 좀 그게 생각이 나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설명은 모든 분들을 위한 자료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자전기나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설명 같은 거는 너무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따로 공부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좀 전반적인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은 변압기에 대한 사진이죠. 여기는. 그래서 변압기가 있고 1차 측에 전류, 권선, 전압, 2차 측에 전류, 전압, 권선 있고 가운데 자석 있고, 요게 이제 나중에 람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선속, 자석은 한 개, 세교 자석은 요게 이제 여러 개 있는 거, 여기 n 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람다는 n 파이다. 이거는 기본 그거니까 그런 거지 설명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에요. 보통은 이제 전류를 넣죠. 전류를 넣으면 여기 턴이 감겨 있으니까 이 전류와 감긴 턴에 의한 어떤 힘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기 에너지에 의한 힘이라고 해서 기자력이라고 하는데 F라고 할게요. 그래서 보통 F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전기장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전자석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 N턴이 감겨 있으면 전자석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전자석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속, 자기력선, 여기 자속 자기력선이라고 할게요. 자기력선, 예, 자기력선 있을 텐데 이렇게 자기력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가정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그러니까 작게 그리건 크게 그리건 이걸 암페어 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요 길이 L 그리고 자기 강도 H, 이거는 이 루프의 길이랑 이 자개 강도의 총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L이 크면 H가 작아지고요. 이제 L이 작으면 H가 세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튼간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루프, 그러니까 이 모든 길이와 이 자개 강도의 이 공간에서의 총합, 그러니까 여기에 총합이죠. 총합, 요 총합이 내가 입력으로 넣어준 전류와 턴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여기서 빨간색, 내가 전류와 N을 했더니 이쪽으로 F가 생성이 됐는데 얘를 알고 봤더니
여기서 생성되는 모든 자기력선의 요 루프 거리와 이 작의 강도,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걸린 자기 강도 예측이죠. 작의 강도의 모든 총합과 같더라. 그래서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면, 요거 얘기는 간단해요. 결론은 뭐냐, 내가 넣어준 전기 에너지는 모두 다 자기 에너지로 바뀐다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인테그랄의 동그란 거는 이 공간상에 있는 모든 3D 공간상의 페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그냥 한 턴, 이게 이제 n턴이니까 그냥 n개잖아요. n개를 그렸는데 한 턴이라고 하고 가정하면은, 그리고 이제 공간도 막 복잡한 페루프가 아니라 그냥 여기 면적 A래. 이거 면적 A 아닌데 이거 면적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이거 면적 A 아니에요. 이거 페루프 공간이라고 하고. 이걸 왜 내가 A라고 했지? 가 영향을 주는 공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설명하다 보면 제가 이상한 말 적어놨네. 그래서 요 한 턴에 의해서 생기는 F가 있을 건데, 한 턴이에요. 위에 건 N턴 얘기한 거야. 요건 F는 N개고, 밑에서 요거는 한 턴. 한 턴만 감아도 거기도 기자력이 생기니까 그거에 의한 공간도 마찬가지로 암페어 주의 법칙이 영향을 받고요. 자개 강도가 생깁니다. 똑같이. 당연히 이제 자기력선이 생기게 되겠죠. 당연히 그걸 우리가 MMF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자기력선이 생긴다. 그러면은 NI는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여기 약간 디테일하게 하면 I 곱하기 한 턴. 복잡하다. 이제 적으면 너무 복잡한데 말로 할게요. 그냥 요거는 한 턴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자기력선이 얼마나 생기는지는 물질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작의 강도는 전류에 의해서 생긴 게 맞아.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이해했어. 무슨 얘기냐? 전류랑 턴을 감았더니 어떤 경로가 됐든 간에 그 페루프에 작의 강도가 생기는 건 확인했는데, 자기력선이 얼마나 생기는지는 물질에 결정되는 거지. 물질, 공간이나 물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작의 강도가 일종의 자기력의 압력이에요. 자기력의 압력. 근데 그 자기력의 압력에서 얼마나 물줄기가 나오느냐, 그거는 그 판에 뚫린 구멍수에 관련된 건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율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개의 강도로부터 자속이 얼마나 생기느냐는 자기 밀도랑 자기 투자율에 의해 결정이 된 거고, 거기서 자기 밀도가 결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5번을 두 번 적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강도는 기자력, 그 NI에 의해서, 여기 I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거기서 투자율이라는 물질의 특성으로 해서 자기 밀도가 결정이 되고,
자기 밀도 B가 결정이 되면 여기 단면적 A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속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전류 한 턴, I 하나에 의한 거, 즉 I 하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게 n번, 그러니까 여기 n턴이니까 n번 겹쳐지면 이게 자속들, 보통 쇄교자속이라는 걸로 되고, 이 쇄교자속이 어차피 이게 전류의 변화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쇄교자속의 변화량으로 치환이 된 거죠. 그게 곧 전압의 변화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요게 변압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뭐 설명은 다 했지만, 그래서 사실 이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이 전자석을 이해하면 돼요. 어떤 공간에 전류랑 n번을 가함은 선이 있다면 여기를 관통하는 모든 이 자석의 힘, 자기장의 힘, 이거를 우리가 자속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힘은 이 그러니까 이 어떤 루프를 하더라도가 아니라 모든 자속의 경로와 여기에 자개 강도, 그러니까 H라고 부르는 거, 자개 강도에 의한 총합, 총합이라면 이상한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건데, 내가 여기에 NI를 했더니 여기 이렇게, 여기는 선이 여러 개 그렸잖아요. 이거를 선 하나라고 표현하자고. 선 하나만 생긴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이 선 하나가 의미하는 거, 아니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 좀 더 쉽게, 좀 더 현실적으로, 자 전류 I랑 N이 흘러서, 그러니까 이게 낫다. 아까 기자력 F, 그러니까는 전류에 의한 턴에 의한 기자력이 생기는데, 이 기자력에 해당하는, 기자력에 비례하는 전자석이 생긴다고. 근데 이게 뭘로 정의되냐면 자개 강도, 그러니까 여기 NI에서 생겨난 자개 강도 H, 요거를 하나의 통으로 보면은 여기서 자개 강도 H랑 여기 루프를 이렇게 여기 여러 개를 그렸지만 이 전체를 하나의 어떤 다발이라고 본다면, 그거에 어떤 루프를 그리던 간에 NI는 HL 이라고 표현된다는 거지. 내가 전류와 턴을 곱한 이 기자력의 총 에너지는 여기 있는 여기 여러 점선들, 여기 그림의 점선들을 하나의 다발이라고 치면, 그거를 작게 그리던 크게 그리건 거기 자개 강도와 이 선에 의한 하나의 다발로 치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좀 어렵겠네.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방금 정말 쉽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전류랑 턴을 넣었더니 걔는 내가 여기를 하나의 전자석 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선이라고 하면은 여하튼간 여기에 이게 L과 여기에 H,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모든, 어떻게 쉽게 말하지? 말로 하니까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전류와 N이 생겼을 때 이 모든 루프라고 해야 되나? 이 모든 루프에, 이게 전기력 선이죠. 전기력 선의 모든 루프에 걸리는 그 전개 강도의 총량이랑 같다는 거지. 어렵다. 어렵게 따지면 이게 제일 낫네. 즉 뭐냐면 NI는 이 모든 전기력선에 걸리는 H, 이 모든
전기력도냐? 이 전기장애라 생기는 전자석 경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개 강도의 합, 이거랑 같다는 겨.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요 와이어를 H1, L1, 대문자 H1, L1 대문자로 할게요. 그다음 여기서 H2, L2, 그다음 요거를 H3, L3, 그다음에 H4, L4, 그다음에 얘를 H5, H6, L6, 그다음 요거를 H7, L7. 그러니까 여기에 선이 7가닥이 나오는데 7가닥이 나온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나오는데 각각의 선마다 여기 여기 생기는 자석의 자석의 힘을 H라고 했을 때 이 힘 7개를 합친 거. 즉 여기서 치면은 H1 더하기 H2부터 H7까지 얘가 F, NI랑 같더라. 어렵다. 이건데 이거예요. 요거야. 그래서 설명 되게 어렵구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설명이 생각보다. NI에 의해서 여기 N턴의 I를 흘렸을 때 여기에 전자석 힘이 생기는데 자기력선이 생기는데 그게 모든 경로에서 생기는 자기력의 합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까 그림의 설명, 자기력선이 7개가 생겼어. 근데 7개가 각각 내가 N턴의 양 끝단에서 자기장의 크기를 재봤더니 자기장의 강도 그걸 해봤더니 그 7개의 모든 자기장의 강도를 합한 게 NI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렵나? 이거 더 쉽게 설명이 안 되는데 제 머리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돼.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이걸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자,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좀 더 쉽게. 자, 예를 들어 여기가요 펌프야. 펌프. 이거보다 설명은 안 치죠. 이 펌프에 우리가 펌프라고 해야 되나? 펌프라고 해. 그냥 전류가 물이야. 물. 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설명이 더 어려워지겠는데 더 헷갈리게 해서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우리가 전기 에너지, 그렇지? 전기 에너지를 넣은 펌프라고 합시다. 펌프. 근데 여기에 호수가 7개가 생겼어. 이 그림의 경우처럼 호수가 7개가 생겼네. 7개가 꽂혀 있어. 근데 호수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 엄청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때 이 펌프에서 나오는 총 물의 양은 이 호수의 길이와 호수에 걸린 물의 압력과 같다는 거지. 즉 펌프가 막 물을 퍼올리는 이 힘은 이 길이와 이 저항, 이 호수에 걸리는 어떤 물의 압력, 그래, 물의 압력을 만든 거야. 물의 압력이랑 같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기가 호수가 7개가 있고 이 호수에 다 압력이 있어. 방금 말한 물의 압력, 혹은 이제 물리학 여기서는 제가 이제 전기장의 압력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물의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7개 호수에서 나오는 물의 압력을 다 합쳤더니 걔가 요 가운데 있는 펌프의 압력이랑 같더라. 이거 진짜 설명 쉽다. 설명 쉽죠? 야, 이거야, 이거.
다시 이거보다 설명쉽게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게 전류가 원래는 이렇게 한 가닥 하면은요, 한 가닥 되면은 이 한 가닥이 펌프 하나야. 조그나 펌프라고 쳐. 근데 펌프가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펌프가 N 펌프가 되겠지. N 개의 펌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에, 그러니까 펌프, 결국 펌프죠. 펌프. 총 펌프가 되는데 이 펌프에서 나오는 이 물의 양이라는 거는 여기에 연결된 7개의 호수, 그러니까 길이랑 관계없이 페루프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이 7개 호수에서 나오는 물의 압력과 같더라. 완벽한 설명입니다. 이거보다 쉽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암페어 주의 법칙이 말하고자 하는 건, 내가 전선을 N턴 감고 전류를 흘렸더니 여기서 일종의 압력, 그러니까 장이 생겼는데 그 장이 자개였고, 그러니까 전자력선,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긴 거고, 그 자기장이 생성되는 모든 경로의 압력과 같더라는 거지. 그 자기력선이 몇 개 생길지 몰라도 그 자기력선 하나하나에 모두 자기력의 압력이 생기는 건데, 자기의 강도, 그거의 모든 합이 내가 넣어준 턴과 전류의 곱과 같더라는 거지. 이거보다 설명 더 쉽게 못해. 이거 진짜 이거 여기서 끝장이야. 엄청나게 설명 잘한 거야 지금. 요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기 적으면 내가, 그러니까 공급처 입장에서, 공급에서는 뭐냐면 전류와 턴수에 의한 기자력은 생성된 전기력선의 자기장 세기와 동일하다. 이거야. 뭐지? 야, 이거보다 쉽게는 안 돼.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줘. 생성된, 그러니까 모든 페루프의 전기력선의 페루프 전기력선의 자기생의 세기 합과 동일하다. 지금 완벽하다. 이것만큼 설명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 넣어줘야겠다 오히려. 그래서 크기 좋아. 아주 설명 완벽한. 전류와 턴수에 의한 기자력, 어떤 그 힘은 여기서 생기는 모든 전기력선, 그러니까 전자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전기력선의 자기장의 세기랑 동일하다. 완벽해. 이거야 바로. 그래서 여기 인테그랄 표시의 동그라미가 그 총량을 의미하는데, 밑에 것도 동일해요. 동일한데 단 여기서 뭐냐면 전류가 한 턴이 한 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위에 거는 n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약간 풀어서 한 턴이라고 보면은, 한 턴을 가정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자기의 강도.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떤지까지는 알았잖아요. 자기장의 세기는 FI랑 NI랑 비례하는구나. 자, 그러면 실제 자기 역선은 얼마나 생길 것인가? 얼마나 생길 것인가? 그거는 요건 거지. 지금 잠깐만, 여기 뭐또 전기 강도, 여기 자기 강도요? 소링. 그래서 자기의 강도를 알지만 결국 생성되는 전기력선의 밀도. 왜냐하면 강도라는 개념도 어떤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생성되는 전기력선의 선도 밀도죠. 자기력선의 생성 밀도. 이게 자속 밀도가 되는 거야. 생성은 물질마다 고유하다. 자개 강도가 인가된 물질의 전기력선 생선은 고유하다. 밀도는 자개 강도가 인가된 물질의 전기력선 생성 밀도. 전기력선 생성을 전기력선의 밀도는 고유한 특징이다.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이거 쉽다. 그래서 자개 강도를 유추하게 되면 그 자개 강도에서 얼마만큼의 전기력선이 생길 거냐, 그거는 어떤 물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걸 우리는 투자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투자율은 뭐냐? 이 물질의 어떤 공간에 자개 강도가 인가될 때 얼마만큼의 자기력선이 생기는지는 물질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생성된 자기 밀도를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정리하면 변압기 1차 측에 전류가 흐르고 그게 N턴이 감겨 있다면 이거에 의한 어떤 그러니까는 전자석, 자기 역선이 생성되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NI를 관통하는 모든 자기력선의 자개 강도의 총합이야. 따라서 NI에서 비례되는 자개 강도를 유추할 수가 있고, 이 자개 강도는 자개 강도가 존재하는 어떤 공간이나 그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의 특성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자기력선이 분포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자기력선의 밀도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면적을 하니까 자기 밀도랑 면적을 곱하게 되면 여기서 생성되는 자속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요게 한 톤에 대한 얘기니까 N톤이 되면 자속들이 알 수가 있죠. 자속의 총량, 자속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쇄교 자속이라고 부르고 람다라고 한다. 그래서 람다의 변화율이 전압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전류의 변화량은 결과적으로 전압으로 변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과정상에는 결과적으로는 자개 강도나 자기의 밀도가 관여되어 있지만 우리 눈에는 이것만 보이는 거지. 전류의 변화는 전압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중간에 1차, 2차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입력, 즉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밀어주게 되면 자기 역선으로 바뀌어서 중간에 자개 강도가 바뀌면서 2차 측으로부터
자개 강도 변화에 따른 전압 전류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만큼 알고 나면 이걸 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 우선 뭐지? 이거 자 여기 이렇게 할게요. 자, 전류랑 N턴이 감겨 있어서 여기서 기자력이 생기는데 EMF가 생기는데 이거랑 비례해서 자기 역선이 생겨. 근데 자기 역선이 원래는 요거예요, 요거. 쉽게 하면 람다가 생겨, 람다. 이렇게.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람다가 생겨. 이렇게 람다가 생긴다. 이거를 그룹화하고 맨 뒤로 보내서 이렇게 넣자. 이렇게 람다가 생겨. 근데 람다가 얼만큼 생기느냐? 그거는 요만큼이 뭐냐면은 이거 메뉴가 안 보이는데 메뉴 어떻게 하지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봅시다. 자, 여기서 뭐냐면 요 한 턴에 대한 요만큼의 MMF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요만큼의 자개 강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한 턴에 대한 거예요. 한 턴. 이거 잊지 마세요. 요거 한 턴. 자, 한 턴. 이렇게 한 턴에 요만큼이 생기고, 또 한 턴에 의한 요만큼의 자기 밀도가 생기고, 근데 요게 여기가 면적 A인 걸 알아. 우리는 여기가 면적 A라고. 아니, 여기 이렇게 해야겠다. 헷갈린다. 그죠? 이렇게 여기 이만큼이 생겼어. 여기 면적 A인 건 알고 있으니까. 이게 단면적이잖아. 단면적이 이렇게 생긴 걸 알고 있다니까. 우리가 여기가 단면적인 걸 알고 있어요. 여기가 A야. 이렇게 단면적. 그러니까 이게 선 하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없애고 여기 요거의 총 여기서 생기는 총 자동량 투명색 설정 총 자동량 이렇게 여기 총 자동량은 람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요건 거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요게
요것도 파이, 요것도 파이, 요것도 파이, 요것도 파이, 요것도 파이, 요것도 파이, 요 파인데 이거를 다 합친 게 이렇게 해야겠다. 헷갈리니까. 요거를 다 합치면 이렇게 합치면 얘가 람다가 되는 거지. 되게 쉽죠? 자, 입력에 ni를 넣어주면 이 기자력이 생기는데 요 한 턴에 대한 걸 보면은 그 한 턴에 대한 자개 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게 물질의 투자율에 의해서 자기 밀도를 알 수가 있고 자기 밀도는 면적에 대한 자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n번 있기 때문에 이따가 n번을 곱해주면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라고 할까? 요거로 합시다. 요거 n번을 곱해주면 가장 쉬운 건 있는데 여기 가장 쉬운 건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n번을 곱해주면 그게 세교자속, 그러니까 자속 총수인 세교자속이 나오는 거지. 원래는 이게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류가 들어간다. 턴이 n번 감겨 있다. 총 턴수 곱하기 전류에 해당하는 전기력선, 그러니까 자석 전자석이 된다고 치면 전기력선이 생성되는데 그 모든 전기력선의 전기력선 압력, 곧 자기장 압력, 자기장 압력의 합과 같더라. 그래서 턴 하나에 대한 자기력선 강도, 그래서 자개 강도를 가정한다면 이 자개 강도가 물질의 특성인 투자율에 의해 자기 밀도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 자기 밀도에 이 턴이 감겨 있는 면적을 곱하면 그 한 턴에 의한 자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턴이 한 턴이 아니라 n턴 감겨 있기 때문에 이를 n번 곱해주면 자속들, 쇄교 자속이 된다. 그래서 전류의 총 변화량은 쇄교 자속의 총 변화량이고 쇄교 자속의 변화량은 인덕터, 그러니까 권선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같아진다. 근데 만약에 전압이 고정이라면 전류 변화량에 대한 자기 밀도량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2차 측으로 가서 다시 자기장에서 전류나 전압 등의 에너지 변환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전압이 고정이면 생성되는 그 자속이란다. 그 자속 변화량의 총량이 이미 딱 제한이 돼.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딱 다 결정이 되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거 전압이 고정인 경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전류가 변화될 때 이 B가 바뀌어야 돼요. B가 바뀌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BH 커브 곡선에서 그 자개강도 변화량이 자기 밀도 변화량이랑 함수 관계가 나오는 게 다 거기서 그런 거야. 거기서. 컨버터 얘기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여기서는 그냥 소신호 개념으로 다 소문자잖아요. 그래서 전류 변화량은 전압 변화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이 안 돼. 죄송해요. 이게 저의 최선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기서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하지? 여기 맞나? 이거 저 안 올라가나?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